강아지를 하루 3번 산책시키고 화성까지 조깅을 하고 오는 길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헤드램프를 두르고 새벽 1시에 즐겨 찾는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마침내 반쯤 갔을 때 스마트 시계가 색종이 조각을 뿌리며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하루 목표인 만보에 도달했어요. 하루 만보는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마련된 마케팅 캠페인의 산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시계 회사가 만보계라는 이름의 걸음수를 재는 기구를 판매했습니다. 일본어로 쓰면 많이 걷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30분간의 운동을 추가하면 3,000보가 추가됩니다. 거의 만보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감정적으로 우울해질 거예요. 만약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면 만이라는 목표는 여러분이 더 많이 걷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어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르고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만보를 걷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유지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친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가장 최근 연구는 매일 약 4,500보를 걷는 여성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더 좋았죠. 하지만 하루에 7,500보 정도에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성인이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의 적당한 강도의 육체적 활동, 예를 들어 빠른 걷기나 수영과 같은 운동을 하거나 75분 정도의 활발한 활동, 달리기 또는 댄스,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그 활동의 일부여야 하지만 유일한 유형은 아닙니다. 다양함을 추가하면 무조건 만보를 채우려고 재미없이 걷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앉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에 13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운동한 시간에서 얻는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전체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보충하기 위해 매일 만보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매일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며 각각의 24시간 주기 리듬에 따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4시간 내부 시계는 다른 사람과 몇 시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되지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 아닙니다.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죠? 저녁 샤워 후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스며들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루미늄 화합물은 땀구멍을 막아서 다음날 아침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걀을 먹는 것은 심장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지만 하루 1개의 달걀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달걀에는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혼합물입니다. 추운 날씨가 감기에 걸리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추운 날씨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세균이 더 쉽게 퍼지는 실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햇빛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죠. 흰머리 하나를 뽑는다고 해서 2개의 흰머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모낭에는 오직 1개의 털이 자랍니다. 그 주변의 털은 세포가 색소 생산을 멈출 때까지 하얗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흰머리를 없애고 싶다면 조심해서 가위를 사용하세요. 뽑기는 모낭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살을 빼기 위해 굳이 아침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침 식사를 즐긴다면 배고픔을 물리치고 하루 종일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 살이 빠질 거예요. 아침을 푸짐하게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거르세요. 그렇다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차가운 고체 표면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문과 문 손잡이를 접촉할 때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손가락을 꺾어 소리를 내는 버릇이 있다고 해서 관절염에 걸리지는 않아요. 삐걱거리고 우두둑하는 소리는 관절을 감싸는 액체와 뼈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방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계속 손가락을 꺾으세요. 하루에 6끼를 먹는 것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식사량을 조절할 수 없다면 3끼 식사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취침 전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잠자기 1시간 전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의 질이나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체온과 심박수를 증가시키지만 이런 변화는 미미합니다. 부드러운 요가, 스트레칭,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지어 여러분이 더 빨리 잠들어서 숙면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천연 일광이 태닝베드보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자외선을 방출하여 피부를 상하게 하고 조기 노화와 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햇볕 없이 사용하는 태닝 제품을 사용하세요.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해독하기 위해 어떤 다이어트, 주스 또는 치료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스스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서 필터처럼 작동하는 간과 신장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 포장된 음식을 피하고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오후 6시 이후에 먹지 않는다고 체중이 감량되는 마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몸은 시간이 몇 시인지 신경 쓰지 않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신경을 씁니다. 저녁에 칼로리가 가득한 정크푸드를 간식으로 먹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자기 전에 굶지 말고 신진대사를 지속시키기 위해 작은 단백질 스낵이나 통곡물을 드세요. 천연 감미료가 일반 설탕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흑설탕,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꿀은 충분한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설탕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근은 야간 시력 같은 초능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당근에서 많은 양의 비타민 A를 얻습니다. 그것이 눈이 빛을 뇌로 들어가는 신호로 변환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A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충분히 발휘됩니다. 그래서 당근은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력을 더 좋게 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경 쓴 토끼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통조림 음식은 영양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계절에 구할 수 없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성수기 농산물들이 몇 시간 안에 통조림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1% 이하의 나트륨과 2%의 첨가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안전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요리 전문가들도 요리할 때 통조림을 사용해요. 머리카락이 한동안 사용한 샴푸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전에 보았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의 상태나 건강과 호르몬 수치가 변한 것일 수 있어요. 또한 날씨가 덥고 건조하다가 춥고 습하게 변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일어납니다. 만약 여행 중이라면 수질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커피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지 않고 누군가의 성장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키가 얼마나 자랄지를 결정합니다. 커피는 다른 무서운 의학적 질환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을 조금 상승시킬 뿐입니다. 털을 민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거나 숱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털끝을 더 뭉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더 거칠게 느껴지고 더 짙고 더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게 되는 거죠. 4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게 됩니다. 신진대사는 실제로 30살이 넘어도 느려지지만 그 속도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덜 활동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호르몬 균형과 신진대사는 괜찮을 거예요. 설탕을 먹는 것은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든 음식과 녹말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몸은 그것을 포도당으로 소화시킵니다. 주요 에너지원이죠. 인슐린은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세포 내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면역체계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무게에 신경 쓰고 너무 많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귀지를 귓구멍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입니다. 너무 깊어지면 귀에서 뺄 방법이 없어요. 면봉은 또한 고막에 구멍을 내서 청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귓구멍에는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귀지를 수동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셨죠?